네, 언론인 여러분,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장을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취재해 주시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조 민생 파탄금 미래세대 빚을 거부합니다. 지난 18일 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논하며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현금 25만 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 파탄금을 반대하겠습니다. 반대 50일, 찬성 43%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간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 살포를 진행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에서 3배 정도로 나타나 내수 증진이라는 단기적 목적마저 실패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아닌 저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허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입니다. 본질을 파악 못하니 정책 수정은 열심히 하지만 실패를 반복합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수없이 고쳤지만 집값을 더욱 폭등시켰던 지난날의 정책적 과오에서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 진단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여러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25만 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 박찬대 의원님,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당장 전 국민에게 10억이라도 지급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진정 민생 회복에 맞닿은 길 아닙니까? 허나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실질 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하는 정당임을 내세우며 입법 독주를 정당화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등 정치적 야욕을 숨긴 교묘한 법안과 장면의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일 잘하는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민생정책은 이와 대조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은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정 일 잘하는 정당을 자처한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다시 마련하십시오. 귀중한 재원인 13조입니다. 교육, 의료, 환경, 산업, 주거, 저출산, 문화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뿐 아니라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감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대와 민심을 거슬러 이를 강행한다면 저희 미래 세대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파탄금으로 재명명하여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 대변인입니다. 국민께서 법사위 난장판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정청래 법사위의 난장판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겁니까? 의회 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법사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위원장 완장으로 다른 위원들을 윽박지르며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까? 극성 지지층의 기대 생존하겠다는 본능만 남은 운동권 잔당의 정치 처세술이라는 한 언론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법사위의 반헌법적 폭주 형태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노사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귀족 노조의 권력만 키우는 불법 파업 조장법과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그 효용성조차 불분명한 13조 살포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시기입니다. 탄핵을 사법부와 법치 시스템을 공격하는 잔 기술로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부인까지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탄용, 정쟁용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속내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당장 민주당 간사 본인도 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으니 더욱 절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 좋아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작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아나무인격 법사위 운영은 민주당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악성 미분양과 로또 청약, 부동산 시장 양극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논평하겠습니다. 얼마 전 로또 청약 단지로 관심을 끈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가까운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신청자 수를 기록했는데 당첨되면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로또 사듯이 몰리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와는 정반대로 31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악성 미분양이 15,000가구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새 12%나 증가한 수치로 전체 미분양 주택 역시 7만 4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 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주택 공급 지표 역시 착공과 분양, 준공은 일부 회복됐지만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이며 임대차 입법 폐지를 추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입법 또한 논란이 큰 만큼 폐지든 유지든 개정이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투기와 미분양의 양극화를 해소할 명쾌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순히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면 비인기 지역에 공급이 넘쳐나 미분양으로 울고 있는 건설업체와 입주자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김문수가 적절하다면 다음은 전광훈 차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이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윤 대통령의 아집은 점입 가경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방송계가 학을 띠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노동계가 치를 떠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니 그야말로 반대로만 가는 청개구리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김진표 전 의장의 언급대로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진숙 다음이 김문수라면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광욱 목사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상식을 지키겠다던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인사가 활용점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의미합니다. 낮은 지지율 극복하겠다고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겠다면 결론은 국정 파탄뿐입니다. 요즘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극우 극좌 양극단 유튜브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인사의 원인이 극단 유튜브에 있다면 이를 당장 끊어야만 합니다. 이진숙, 김문수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7월 26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즉각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 영부인 김건희의 결혼 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과연 대통령이 공정하고 일반 국민에 준하여 되도록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달리 특혜성, 황제조사, 그리고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적 목적의 직권남용이다. 즉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이에 금일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정말 앞장서고 계시고 또 근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세행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대표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기자회견 낭독을 하고 기자분들 질문 있으면 브리핑룸으로 옮겨서 질문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대통령 부부는 없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태 강력히 규탄한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 말고 대통령 부부 혐의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일 현재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6공화국을 출범시킨 1987년 헌법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총 7명의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많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 특히 동일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합치면 총 3번에 걸쳐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2020년 4월경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현재 영부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하였으나 고발당한 지 무려 4년 3개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 만인 2024년 7월 20일에서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국립현충원 안장과 통일TV 방송 재개 등의 청탁을 받을 무렵인 2022년 9월 13일에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선물로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서울의 소리 등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2월경에 고발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2024년 7월 20일 오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영부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할 당시에 명품백 수수 장소였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복도에는 신라 면세점 에코백을 들고 대기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영부인 김건희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기하던 여비서관들과 남자 경호원이었다고 국민에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점.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방대하고 막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통령 역시 엄연히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로 의결하여 정부로 송부한 최혜병 특검 법안이나 김건희 특검 법안을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 및 배우자 범죄 혐의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 목적으로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특히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지나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헌정사상 유례없는 황제 출장 조사를 받도록 하여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1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이 부여하여 헌법과 법령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가나 국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및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다수의 의사로 의결하여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공포 및 시행되지 못하게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무 없는 일인 재의결을 반복하게 만들고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주가 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은 사실상 불가능한 특혜성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행사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공무상 비밀 누설 교사의 점. 2022년 9월 13일 피고발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할 당시에 명품백 수수 장소였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에는 신라 면세점 에코백을 들고 대기하던 남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피고발인 김건희에게 보고하기 위해 에코백 안에 서류를 담고 대기하던 여비서관들과 남자 경호원이었다고 국민들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발인 김건희가 해당 비서관들과 경호원에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국가 기밀 등을 담은 국가 기밀 문서들을 에코백에 담아서 대통령실 건물 밖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유출하도록 교사한 행위이므로 공무상 비밀 누설 교사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1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질문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안보 괴멸 사태의 시작점은 법무부 장관 임무에 소홀했던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괴멸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 대표는 연일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전 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의 누명을 씌워 책임을 회피하는 작태는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권의 클리셰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장관 시절 자신의 실책이 찔리는 듯 안보 참사가 간첩법 개정을 막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앞뒤를 잘라 만든 가짜뉴스입니다. 23년 당시 법사위 회의록만 봐도 외국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발언하는 등 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한동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당시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도 한동훈 장관은 합의안을 만들어 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그해 12월 돌연 사직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로 떠났습니다. 권력의 정신이 팔려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을 내팽개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짜뉴스로 야당의 책임을 돌리다니 화살이 본인에게 날아올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구차합니다. 그렇게 안보에 소홀한 보수당 대표 딱지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실책을 국민께 사과하고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안에 협조하십시오. 정보사의 휴민트는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었고 대북 블랙 요원들은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여당 대표라니 참담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뻔질거리며 책임 돌리지 말고 단군 이래 최악의 휴민트 괴멸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숨 걸고 전장 누비고 있는 언론인이 아니라 이진숙은 직접 총을 든 쿠데타군입니다. 목숨 걸고 전장 누빈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장도 미처 받지 않은 상황에서 허겁지겁 정부 과천 청사로 달려가 기자들에게도 취임식에 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선택한 매체 기자만 출입을 허락한 그야말로 기괴한 취임식에서 읽었던 취임사의 한 대목입니다. 첫 여성 종군 기자는 이진숙을 상징하는 수식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빈 언론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언론인이 아니라 직접 기관총을 든 군인으로 전장을 누볐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언론 탄압의 선봉장으로 나서서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무차별 총기 난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하고 또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군사작전, 쿠데타라는 말 이외에 그 무슨 말로 어제 하루의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이라는 말조차 차마 참고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공기를 무차별 총기 난사로 산산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 아닙니까? 그 모든 법과 제도, 상식을 짓밟으며 지금 자행되는
언론 장악 쿠데타의 전 과정은 당연히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 또한 분명히 못 박아 두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제발 탄핵시켜달라고, 잘못 올랐으니 내려가고 싶다고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벌써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임금 체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이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올해 6월까지의 체불임금이 무려 1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체불임금의 상반기 만에 벌써 근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현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체불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척 의아할 법도 합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는데도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부 여당의 극심한 그리고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다, 체불임금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더라도 실제로는 집요하고 강력하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사태가 진정될 턱이 있겠습니까? 극우 반노동주의자 김문수의 노동부 장관 임명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무려 245건에 달했던 처가의 기업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주도했던 강민수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입니다. 정부 여당이 앞다퉈 얘기하는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흉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노동정책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서 천문학적 체불임금 사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 지명부터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높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직 수석 대변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막가파식 정치 공세 끝에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에 취한 거대 야당은 매일같이 탄핵의 칼날을 휘두르며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낙마를 외치더니 예상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한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묻지마 탄핵이라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군사작전 하듯 움직이는 모습은 국회의 권력을 틀어주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다수당의 폭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탄핵 소추는 직무상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하는 것은 답정너 탄핵일 뿐 명백한 사유와 상관없는 무고함을 방증할 뿐입니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야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만 보더라도 탄핵이 민주당의 정략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복성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목표가 용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탄핵의 군부를 떼겠다는 파렴치한 속셈으로 막가빠식 정치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들은 실물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오만은 민심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차려 경례.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과 조국 혁신당 국방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보사의 불액 요원 유출 대형 안보 참사에 관련된 기자회견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초유의 사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력 규탄합니다. 군간부로 첩보활동을 하다가 정보사에 재취직한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국군정보사 불행요원의 이름과 활동 국가를 비롯한 전체 부대 현황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 동포에 넘긴 심각한 안보 참사로 보입니다. 군수사당국은 해당 군무원을 구속했는데 정보사 내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한 조력자는 확인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의 군무원은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사는 해킹이 아니라 손글씨로 옮겨 적어 유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그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블랙 요원 명단은 극비 자료입니다.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개인 노트북에 저장될 수 있었는지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개인 노트북을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승인한 것입니까? 정보사령부의 보안 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불법으로 USB가 사용됐다면 분명 내부적으로 경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미비는 없는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손글씨든 해킹이든 정보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발 방지책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유출되었다면 안보의 구멍이 뚫린 명백한 대참사입니다. 문제의 군무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제공한 게 아니라면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한 게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방첩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방첩사령부 또한 정보사령부 내 기밀 유출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1일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국, 일동.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저는 저희 민주당의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초대위원장인데요. 이번에 Q10 팀원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사례를 받았더니 하루에 500건 정도가 접수됐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오늘 또 다른 제보들을 받았는데요. 그 제보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JTBC에 조금 나왔던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판매 대금이 어딨냐 아닙니까? 분명히 직전까지 판매를 하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을 늦게 해주는, 정산 주기를 늦게 해주는 그 사이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한 것들이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 판매 대금이 어디 있냐, 그것을 찾아야지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형배의 책임 재산을 찾는 것이 지금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형배의 지분 구조, 돈이 어디에 숨겨 있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형배 회장 중심으로 본 지분 구조, 이게 여기 있는 게 지형배 회장 중심으로 보이는 지분 구조입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구형배 회장이 이렇게 많은 곳에다가 국내에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지오시스 PTE라는 게 있습니다. 지오시스 PTE는 그 구형배 회장이 10년 동안 뭘 팔고 10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회사의 이름이 지오시스 PTE입니다. 지오시스 PTE. 그러면 지오시스 PTE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결국은 다 구형배 회장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형배 회장의 지분에 대해서, 국내 지분, 개인적인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구형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해외 회사인 지오시스 PTE를 말씀드리고, 그 지오시스 PTE가 세계 각국에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과 관계 당국에서는 빨리 조속히 이 재산들을 찾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제보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제보를, 이름까지 정확하게 있는 제보를 직접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형배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형배가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오시스 홀딩스라고요. 있나요? 예, 지오시스 홀딩스입니다. 이 지오시스 홀딩스가 버진 아일랜드라는 조셉 피난처에 이렇게 사인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사인되어 있는 모습이 이 구형배에 직접 사인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지오시스 홀딩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즉각 수사하고 그래서 환수 조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인터파크 커머스, 거기 자회사인데, 인터파크 커머스가 지난 7월 16일 날 거짓 공지로 판매자를 안심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24년 7월 16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인사드립니다.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가 보시죠. 인터파크 커머스의 또 7월 30일 공지를 보시면 7월 30일 6시 30분에 판매 대금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판매 대금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7월 30일 6시 30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인터파크 커머스는 7월 31일 날도 계속 주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 대금이 안 나간다는 공지를 하면서도 그 구매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계속 받고 있다. 이건 좀 도대체 어떤 황당한 일인가?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해서 이 민원창구 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면 별도의 웹을 두어서 민원창구를 두어야 되는데 이걸 두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원에서는 지금 집단 분쟁, 여행에 대해서 집단 분쟁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책 중에서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첫째는 신용카드 중에서 할부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신용카드 일시불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부 계약도 일시불하고 동일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체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다.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휴대폰 결제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동사 통신요금에 포함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매 피해자가 사각지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안 질의 때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티몬 캐시와 관련해서 10%를 할인해서 받았습니다. 현금 18,000원을 주면은 10%인 2만 원을 티몬 캐시를 주고 현금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티몬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티몬 캐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불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TMF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금감원이 매달 받기로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22년 6월 17일에 그 이후부터 분기별로 금감원이 이걸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또 하나 추가드리면 TMF가 금감원에다가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면 금감원에서 이것에 따른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금감원이 TMF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고 내부에 보고한 내부 보고 자료, 이 보고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안 질의할 때 티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은 재무그룹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돈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그룹이 안다라고 말하고 재무그룹이 어디인지는 모른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자기가 장사해서 번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900만 원은 판매 대금으로 되돌려 줘야 될 것이고 수수료 100만 원 정도가 자신의 매출인데 그 1,000만 원을 보관해 놓은 그 재무그룹을 모른다고 얘기해서 너무나 황당했는데 그게 모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검찰에 당연히 그걸 제출할 용의가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바로 재무그룹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모르쇠가 아니고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재무그룹이 어디이다라는 것이 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 했나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두서없이 써오지 못했는데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어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이 제가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KBS 이사 7명, 박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 선임안을 마치 불도저처럼 처리했습니다. 총 5인의 방통위원장 중 대통령 지명 몫인 자신 포함 2명만으로 위원회를 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음 수순은 MBC 사장 해임안일 것입니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사유화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작전을 정광석화 같이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MBC 사표 제출 당일에 가게까지 옮겨가면서 법인카드로 100만 원어치 이상 빵을 구매했다고 하니 이 정도 위법은 눈 하나 깜빡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였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숙 임명은 50 시절 땡전 뉴스를 땡윤 뉴스로 부활하겠다는 포석이자 언론과 싸우겠다,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이준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해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입만 열면 노동을 비하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노동을 탄압해온 대표적인 인사, 그리고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이 언어로 공격해온 당사자입니다. 불법 파업의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문호조 조임금 사업장에 감동받았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급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노동자를 향한 국민을 향한 망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노동자와 싸우겠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론과 싸우고 그리고 노동자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는 그런 인물을 일부러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탄핵의 시간을 점점 빨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탄핵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 하야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음을 분명 경고합니다. 저 강덕구는 망설임 없이 반 언론 정권, 반 노동 정권, 반 국민 정권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분명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구멍 내놓고 뭘 믿고 이리 한가합니까?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면서 또다시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쿠아일로의 내수, 기업 실적 부진과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산업 생산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등 부자 감세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세수 펑크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건전재정인지 똑바로 답하십시오.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테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 곳간이 어찌되든 부자들 살림만은 지켜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각종 공공요금마저 올라 하루하루가 힘든데 대통령은 부자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연속 세수결손 경보가 울리는데도 대책 없이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말라가는 나라 곳간을 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 망쳐놓고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한숨은 함성으로 바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할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 살림에 구멍 내놓고 뭘 믿고 이리 한가합니까?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하며 연간 세수 예상치의 약 45%에 그치면서 또다시 세수 펑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쿠아일로의 내수, 기업 실적 부진과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산업 생산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반전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등 부자 감세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세수 펑크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건전재정인지 똑바로 답하십시오.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테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마구잡이 아니면 나라 곳간이 어찌되든 부자들 살림만은 지켜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각종 공공요금마저 올라 하루하루가 힘든데 대통령은 부자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연속 세수결손 경보가 울리는데도 대책 없이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말라가는 나라 곳간을 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 망쳐놓고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한숨은 함성으로 바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TMF 사태, 디지털 가전업체, 피해업체 현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현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저 신장식 의원 그리고 서왕진 정책위 의장 이렇게 두 사람은 티몬월드, 현 티몬 비즈마켓,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 가전 피해 업체와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참석한 관련 업체들은 약 20여 개 정도인데 그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 선정산 대출만 추산한 것으로 전체 피해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업체 대표는 어제 직원들 전부 다 권고사직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다른 업체 대표도 살면서 단 한 번도 세금 연체한 적 없고 핸드폰 요금도 연체한 적 없는데 이 사태 때문에 석 달 만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수십 년 판매업에 종사했는데 석 달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벌써 연체 추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참석한 피해업체 대표들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으면 모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토했습니다.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을 담당한 SC제일은행을 향한 문제 제기도 속출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티몬 측은 판매처를 티몬월드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이 SC제일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3배 증가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선정산 대출은 은행 측이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선지급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면, 첫째, 당장 시급한 것은 채권 추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선정산 대출을 받은 업체는 연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개월째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체에 따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압박은 물론 영업활동 자체를 지급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협의하여 연체에 따른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빚 돌려막기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은 3개월 또는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요청에 머물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추가 이자를, 연체 이자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량 업체일수록 선정산 대출금이 많고 그래서 부담이 더 큰 구조입니다. 선정산 대출에 대한 이자는 즉각 유예해야 하며 대출 만기 연장 기한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저리 또는 장기 무이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3개월, 최대 1년 만기 유예로는 언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세금 문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 대금은
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세금 고지서는 날아들고 있습니다. 미정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적어도 납부 연기 또는 장기 분할 납부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세금 연체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넷째, 정부는 지금 당장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피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 피해 금액, 피해 유형, 피해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지원 역시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정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근본 사태를 안건으로 비상민생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를 총가동하여 사태의 여파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산자금을 대지급한 후 Q10 측에 구상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피해자, 막대한 피해액,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비상한 상황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미 직원들은 권고사직 당하기 시작됐고 파산에 이르는 길, 부도가 나는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피해업체 대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피해를 줄이고 경제를 살피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백브리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